정화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게 분출되기 때문에 고갈의 위험성이 엄청 높은 기운인데요. 그래서 에너지의 원천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야만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럼 에너지의 원천은 뭘까요? 그건 바로 수기운입니다. 아니, 화기운한테 수기운이 필요하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만물의 근원은 이견의 여지 없이 수기운이 맞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과 문명의 탄생이 물에서 비롯되었잖아요. 다만 수기운의 입장에선 화기운이 자신의 에너지를 뺏어간다고 느낄 수밖에 없겠죠. 자신을 계속해서 소모시키니까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목기운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지는데요. 목기운이 수기운과 화기운 사이에서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이어주기 때문이죠. 목기운은 수기운을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너가 지금 소모되는 이유는 세상의 성장과 번영을 위해서야. 너가 품은 뜻을 세상에 실현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계속 그렇게 마음을 숨기고만 있을 거야 라며 설득하는 거죠. 그렇게 화기운이 결국 자신의 뜻을 펼치는 것임을 알게 되고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화기운은 수기운이라는 에너지원을 원활히 얻기 위해 목기운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야 불꽃이 꺼지지 않고 유지될 테니까요. 화기운 중에서도 특히 정화는 에너지의 집중이 일어나고 강한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욱 수기운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목기운을 지향하며 수기운과 합을 하는 정임화목의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갑진년은 정화에게 반가운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죠. 갑진년은 갑목이라는 목기운이 대표 에너지니까요. 또한 지지인 진토는 수기운을 완벽 설득하며 갈무리하고 화기운을 본격적으로 살려주는 기운이기도 하죠. 그렇게 정화는 갑목의 도움을 받으며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게 될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정화라고 다 같은 정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기운은 발굴돼서 쓰임새를 갖기 전까진 천연자원이나 다름없어요. 정화라는 천연자원 역시 한 사람의 탄생과 함께 십성별 쓰임새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갑진년의 정화가 어떻게 작용할지 제대로 알기 위해선 십성별로 구분하며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먼저 세상에서 식상의 역할로 활동하고 있는 정화들은 활동 무대가 높아지고 반경이 넓어질 거예요. 안 그래도 정화는 화기운이라 높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갖는데요. 갑진년엔 갑목의 도움으로 그 특성이 더욱 활성화되는 거죠. 여기에 식상의 역할까지 맡았다면 적극적이기까지 하겠죠. 그래서 올해 정화를 식상으로 쓰는 목일간분들은 많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이 속한 곳에서 아마도 문제 해결사로 지목받게 될 거예요. 식상은 문제를 의미하는 관성을 극하는 기운이니까요. 그런데 그 상황을 누가 불러왔죠? 갑진년의 갑목이죠. 갑목이 내 사주에 있는 정화 식상을 활성화시키면서 만든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갑목은 목일간에게 비겁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우 경쟁적인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정화 식상들은 이런 상황에 매우 즐겁게 임할 거예요. 화기운은 기본적으로 들뜨는 기운이라 그런데요. 경쟁자들의 자극이 긴장보단 오히려 묘한 쾌감을 일으키는 거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치켜 세워주기까지 할 거기 때문에 퍼포먼스는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정화 식상이 있는 목일간 분들은 올해 즐겁게 문제를 해결하며 영향력을 넓혀가는 그런 운이 될 거예요. 다음은 재성의 역할을 부여받은 정화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마디로 정리하면 물 만난 고기 그 자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성은 사업으로 치면 최종 소비재 사업에 해당해요. 그런데 완제품을 차질 없이 생산하려면 원자재와 중간재의 원활한 공급이 필수적이겠죠. 갑진년의 갑목과 진토가 정화에겐 바로 그런 원자재 기업, 중간재 기업에 해당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재성 정화의 입장에선 너무나 고마운 운인 거죠. 진토는 정화 재성에게 원자재 창고나 같아요. 원에너지에 해당하는 수기운을 잘 준비된 형태로 저장해 놓고 있거든요. 갑목은 이런 수기운을 목기운으로 끌어당겨서 재성 정화를 돕는 기운이고요. 정화 재성에겐 지난 계묘년이 공급망 붕괴, 인플레이션 등 원자재 수급에 너무나 불리한 최악의 운이었다면 갑진년은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풀려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정화 재성들은 올해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활로가 열리고 성과가 가셔야 될 거예요. 다음으로 관성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정화는 강력한 리더십을 갖게 될 텐데요. 정화의 리더십은 마치 연예 기획사가 연습생들을 트레이닝 시키는 것과 유사해요. 원석을 발굴하고 세공해서 세상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런 현상을 다른 말로 화극금이라고 하는데요. 정화는 병화에 비해서 화극금의 통제력이 더욱 강한 편입니다. 연습생들을 혼내는 트레이너의 모습을 연상하면 좋은데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담금질하는 거예요. 이런 정화가 갑진년의 갑목 재성을 만난 건데요. 이건 마치 아이돌이 선발되는 과정을 공개하는 오디션 방송이 시작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금이 투입되고 무대가 제공되며 기한이 정해지기 때문에 압박의 강도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죠. 오디션에 탈락할 금일간들에겐 매우 잔인할 수도 있지만 선발될 금일간들은 드높은 명성을 갖게 되는 운세예요.
관성은 왕관과 같아서 무게를 감당하면 권세를 누리지만 감당하지 못하면 고통이 따르죠. 이렇게 재성과 관성이 만나는 운세를 재생관 또는 재생살운이라고 합니다. 양날의 검이죠. 하지만 관성 정화의 입장에선 그저 반가운 일일 뿐이겠죠. 금일간이 부담을 느끼던 말던 정화는 에너지를 얻는 상황이니까요. 갑진년의 관성의 역할을 하는 정화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군림하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인성의 역할을 부여받은 정화에 대해 살펴볼게요. 인성은 기본적으로는 모성을 의미하죠.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는 엄마의 사랑 같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건 나라는 존재는 이름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름이 없다면 타인과 구별되는 나만의 정체성을 가질 수 없겠죠. 보통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서 초원의 사자무리를 볼 때 사자 하나하나 이름을 붙이진 않잖아요. 만약 사람에게도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호모사피엔스라고만 분류될 뿐 세세한 차이점들은 다 무시되겠죠. 이처럼 한 사람이 엄마에게서 태어난다는 건 새로운 이름이 탄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지어주고 사랑을 담아 불러주는 행위가 곧 숭고한 모성의 시작이죠. 이런 관점에서 모성과 동일시할 수 있는 명리학의 인성은 이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에요. 만약 인성운이 좋아지면 내 이름이 많이 불리워지고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화기운일 경우엔 보다 다양한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알려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에 더해 목기운까지 작용하면 강한 권력인 관성이 도와주는 거니까 더욱 드높은 명성을 얻을 수 있겠죠. 정화인성에겐 갑진년이 바로 그런 해가 될 겁니다. 토기운을 생해주려는 작용이 더 큰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화를 인성으로 쓰는 무토기토일간 분들은 올해 자신의 이름이 많이 알려지는 한 해가 될 거예요. 네, 여기까지 정화의 십성별 작용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일간정화, 비겁정화에 대해선 2024년 정화일간 운세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